그게 중요하네요. 네. 바로 이 영상입니다. 당시 네. 사고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의 블랙박스가 네네네. 천천히 깜빡이 켜고 들어오죠. 앞에 네. 사고 차량이. 네. 네. 그리고 또 한 번 깜빡이를 켜면서 천천히 들어갑니다. 근데 뒷차가 그대로 들이받아 버려요. 네. 좁힌 거 봐. 그러니까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경차가 브레이크 등을 밟지 않았죠. 그렇죠? 아이고. 그냥 직진이네. 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격자 영상을 보니까 앞서 사고 영상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맞아요. 그쵸.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브레이크 등이 켜졌다. 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예요. 그렇죠? A 씨가 근데 이제 실선에서 4차선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저걸 네. 어떻게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은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법규 위반을 한 차량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을 했다든지 좀 과속을 했다든지 교통사고 나면은 그 사람이 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건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도 이번 사건을 보니까 처음에는 실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끼어들면 안 되는 구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네. 이 사람이 과실 100%냐? 그건 아니죠. 어. 그게 하나의 사고의 원인이 됐겠지만 또 후방차 같은 경우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또 과속으로 갔기 때문에 아까 배웠듯이 전방 주시 태만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봐야 되고요. 여러분 조심하실 게 이 예를 들어서 뭐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가끔 이제 뭐 유턴한다든지 네. 아니면 좀 과속을 했는데 그것만 일부러 노리는 또 이제 그 꾼들이 있어요. 아, 있어. 일부러 사고를 내 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럴 경우에 내가 잘못했다고 100% 과실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바로는 이제 경찰에 신고해 가지고 과실 비율을 이제 판단해야 되고요. 만약에 경찰에서 이걸 판단하지 못하면 이제 뭐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고 거기서도 판단이 되지 않으면 이제 결국 법원 재판을 통해서 과실 여부가 판단되게 됩니다. 네, 결국 이번 사고에서 중요한 거는 과속 여부거든요. 이걸 네. 판단하기 위해서 관할 부서로 의뢰를 했고요. 결과는 대략 3개월 정도 있어야 밝혀진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사고에서 목격자의 블랙박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목격자를 확보하는 거 이것도 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다음 영상이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주제는 아무리 급하더라도입니다. 긴급 출동 소방차는 사고 현장에 가기 위해서 정말 급하게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이 소방차마저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늘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소방차에 찍힌 블랙박스입니다. 네. 빨리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사고 현장으로 가는 길 같은데요. 빠르게 이동하고 있죠. 자,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대로 빨간불 들이받아 버립니다. 자, 여기 적색 신호가 켜졌지만 그대로 가다가 들이받았거든요. 와. 자신의 신호에 맞게 좌회전 중이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네. 아니, 달려오던 소방차와 지금 정면으로 충돌했잖아요. 운전자나 차량 상태 괜찮았을지 걱정이네요. 그 사진 준비했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자, 실제로 승용차와 운전자 측에서 공개한 사진인데요. 범퍼, 보닛, 앞 아이고. 유리창 엉망이네요. 다 전면 부위가 크게 망가진 걸 알 수 있죠. 승용차 운전자는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 비율 심의를 청구를 했는데 소방차와 승용차가 6대 4로 측정됐다. 7대 3으로 합의 보자고 했지만 사고를 내신 분이 인정을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 저희도 운전하다 가다 보면 뭐 사이렌 소리 듣고 구급차라든지 소방차 이렇게 비켜주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사이렌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렸단 말이에요. 그 교차로에도 뭐 진입하고 1, 2초 만에 그런 사고가 났으니까 네. 이거 뭐 피할 겨를도 없죠. 네, 소방차는 또 워낙 긴급한 상황이라 빠르게 달리다가 또 네. 이렇게 사고가 난 건데요. 네. 어쨌든 운전자의 입장에서 이 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 비율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맞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방차라든지 이 긴급 자동차라고 하거든요. 네. 긴급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돼요. 맞아요. 아무리 급한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또 일부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이제 책임을 지는데 그렇지만 또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책임을 진다. 그러면 또 이제 응급한 환자를 어떻게 또 이제 이송을 할 겁니까? 맞아요. 그래서 주의 의무가 좀 완화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급할 경우에는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신호가 빨간불에도 갈 수 있다든지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역시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되는데 일반 차량 그 응급 차량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일반 차량의 좀 과실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양보를 하지 않고 사고 났을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더 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분쟁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되고 네. 역시 여기서도 판단이 되자면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